지금 QLD 들고 계신 분도 TQQQ 들고 계신 분도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임명 소식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딱 하나입니다. 이거 금리 인하 끝난 거 아닌가요? 이제 진짜 하락장 오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아무 생각 없이 버티면 안 됩니다.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가장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QLD와 TQQQ입니다. 지금 시장이 무서운 이유는 가격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이름 하나가 공포를 호출했기 때문입니다. 케빈 워시, 이 이름이 왜 공포냐면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된 이미지가 하나로 박혀 있습니다. 물가 안정 최우선, 양적 완화에 까다로웠던 인물, 매파 성향, 금리 쉽게 못 내릴 사람. 이 프레임이 퍼지는 순간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상상으로 먼저 무너집니다. 유동성이 덜 풀릴 수도 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성장주가 먼저 맞는다. 여기까지 생각이 도달하면 손이 자동으로 매도 버튼을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시장은 늘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를 먼저 가격에 박아넣습니다. 임명 소식이 나오자마자 급락. 이건 확정된 악재라서가 아니라 불확실성의 가격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벤트는 대부분 초반에 과장되고 중간에 해석이 바뀌고 마지막에 현실로 정리됩니다. 초반은 공포 프리미엄, 중간은 뉴스 소화, 마지막은 데이터로 다시 계산.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공포가 과장되는 구간에서 내가 들고 있는 무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QLD와 TQQQ를 들고 있는 사람은 사실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지금은 QLD로 도망가야 하나요? 아니면 TQQQ를 더 줍줍해야 하나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QLD와 TQQQ는 선택지가 아니라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QLD는 2배입니다. TQQQ는 3배입니다. 같은 나스닥 100을 따라가지만 몸집과 호흡이 다릅니다. QLD는 장기 투자에서 멘탈을 지켜주는 무기고 TQQQ는 타이밍이 맞을 때 계좌를 점프시키는 터보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반대로 합니다. 평소에는 TQQQ로 과하게 달리고 무서워지면 QLD로 늦게 도망갑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고점에서 3배 들고 있다가 바닥에서 2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러면 평생 레버리지로 돈을 벌지 못합니다. 레버리지는 방향이 아니라 구조로 돈을 버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건 케빈 워시가 매파냐 비둘기냐 그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왜 이 카드를 꺼냈느냐, 시장이 뭘 가장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어느 가격에 이미 반영됐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시장 공포의 본질은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합니다. 동시에 시장은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걸 싫어합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말을 잘 듣는 후보를 앉히면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가 아니라 중앙은행 신뢰 붕괴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럼 달러와 국채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주식까지 때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인물을 통해 독립성 프레임을 잡고 그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끌어내려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맞든 틀리든 중요한 건 시장이 결과로 다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예언이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획은 가격이 아니라 구간으로 짜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QLD, TQQQ 이야기가 진짜로 연결됩니다. 레버리지를 하는 사람은 두 종류로 갈립니다. 첫째, 이벤트에 반응하는 사람. 둘째, 구간에 반응하는 사람. 이벤트에 반응하면 항상 뉴스에 끌려다닙니다. 구간에 반응하면 뉴스는 소음이 됩니다. 구간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나스닥 100의 힘은 대부분의 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의 9은 지루하거나 무섭습니다. 횡보합니다. 찔끔 오릅니다. 한 번씩 크게 빠집니다. 근데 열 중 하나의 짧은 구간에서 계좌가 확 튑니다. 이 점프 구간을 먹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잔인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점프 구간을 먹으려면 지루하고 무서운 시간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점프만 골라 먹겠다고 옮겨다니면 점프는 늘 당신이 떠난 다음에 터집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은 돌고 돌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미국이었고 오늘은 한국이고 내일은 금이고 그 다음은 코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디가 오르느냐가 아니라 내가 점프 구간에 탑승해 있느냐입니다. QLD와 TQQQ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조합입니다. QLD는 탑승권이고 TQQQ는 점프 구간에서 엔진을 더 크게 돌리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섞어야 하느냐? 여기서 대부분이 무너집니다.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QLD를 기본으로 깔고
TQQQ는 조건부로 얹으십시오. 조건은 뉴스가 아니라 시장의 체력입니다. 시장 체력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둘째, 달러가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셋째, 성장주가 시장에서 다시 프리미엄을 받는지 아니면 현금 흐름 자산으로 도망가는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레버리지에 우호적이면 TQQQ 비중을 늘릴 때입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꼬이면 QLD 중심으로 버티면서 TQQQ는 분할로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쪽이냐? 지금이 가장 민감한 구간입니다. 임명이라는 이벤트 때문에 시장은 먼저 겁을 먹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흔한 실수는 한 번에 결론을 내는 겁니다. 지금은 끝났다. 지금은 기회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시장은 보통 한 번에 결론을 주지 않습니다. 급락, 반등, 재급락, 그리고 방향 결정. 이런 흐름이 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한 방이 아니라 분할 구조입니다. 여기서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은 건 QLD TQQQ 분할 구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공식입니다. 나는 QLD로 생존하고 TQQQ로 점프한다. 이 문장을 계좌에 새기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처럼 공포가 커진 구간에서는 TQQQ를 한 번에 늘리지 마십시오. 3배는 언제나 멘탈보다 먼저 계좌를 흔듭니다. 대신 TQQQ는 3번에서 5번으로 나눠서 들어가십시오. 둘째, QLD는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역할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QLD는 하락장에서 당신의 손을 덜 떨리게 만들어줍니다. 손이 덜 떨리면 팔지 않습니다. 팔지 않으면 점프 구간에 남아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레버리지 장기 투자에서 승패는 분석이 아니라 중도 탈락 여부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냥 QLD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QLD만 해도 됩니다. 근데 당신이 QLD와 TQQQ를 같이 보고 있다는 건 욕심이 아니라 목표가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빠르게 가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부정하지 마시고 욕심이 폭발하지 않게 구조로 묶으셔야 합니다. 그 구조가 바로 QLD 고정, TQQQ 가변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흔들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옆에서 다른 자산이 폭등할 때입니다. 한국 주식이 갑자기 달릴 때, 코인이 하루에 크게 튈 때, 금이 혼자 올라갈 때, 이때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고 느낍니다. 나는 미국 주식 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루하지? 라고 느낍니다. 근데 이 지루함이 장기 투자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공포는 차라리 쉬워요. 손절하고 끝내면 되니까요. 진짜 어려운 건 지루함을 견디는 겁니다. QLD는 지루함을 견디게 해주고 TQQQ는 지루함이 끝나는 순간을 폭발력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은 멘탈과 수익률을 동시에 관리하는 조합입니다. 다시 케빈 워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단순히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준이 물가만 바라보고 시장을 버릴 수 있다는 상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 시장에서 연준은 한 번도 시장을 영원히 버린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말합니다. 때로는 냉정하게 버텨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도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정도의 스트레스가 오면 항상 안전장치를 꺼냈습니다. 이걸 믿고 무지성으로 레버리지 풀매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구조를 알면 공포를 실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포는 늘 과장되고 가격은 늘 먼저 움직이고 정책은 늘 나중에 현실로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격이 먼저 흔들릴 때 구조를 먼저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뭘 하면 되느냐? 제가 영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행동을 문장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측하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준비는 3가지입니다. 첫째, 매수는 분할로 고정하십시오. 둘째, QLD를 중심에 두고 TQQQ는 조건부로만 늘리십시오. 셋째, 현금을 완전히 없애지 마십시오. 현금이 남아있으면 공포가 기회로 보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공포는 지옥이 됩니다.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케빈 워시가 맵하면 레버리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절반만 맞습니다. 매파일수록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레버리지는 더 위험합니다. 근데 변동성이 커지면 기회도 커집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한 방으로 들어가 있느냐, 분할 구조로 들어가 있느냐. 한 방이면 변동성은 폭탄이고 분할이면 변동성은 할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 장기 투자를 망치는 건 시장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뉴스를 보고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포지션을 바꾸는 그 손이 계좌를 망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큰 뉴스가 터졌을 때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겁을 먹고 던질 때 구조를 가진 사람은 더 좋은 가격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가장 단순한 버전이 QLD로 기본 체력을 만들고 TQQQ로 점프 구간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QLD와 TQQQ를 언제 바꿔야 하느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바꾸는 게 아니라 비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QLD는 내려놓지 않고 TQQQ만 늘렸다 줄였다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시장이 흔들릴수록 계좌가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싸울 대상이 하나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QLD는 들고 간다. TQQQ만 규칙대로 조절한다. 이렇게 단순해지면 뉴스가 와도 손이 덜 움직입니다. 손이 덜 움직이면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투자는 가끔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단순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못 받겠습니다. 케빈 오시가 연준 의장으로 임명됐다. 이 한 문장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림은 정상입니다. 주식은 원래 매년 한 번씩 크게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없애려고 하면 투자를 못합니다. 대신 흔들림을 버틸 구조를 만들면 흔들림은 결국 내 편이 됩니다. QLD는 그 구조의 바닥이고 TQQQ는 그 구조의 가속 페달입니다. 바닥이 없으면 페달은 사고를 냅니다. 바닥이 있으면 페달은 인생을 당깁니다. 오늘은 겁먹지 말자는 정신승리가 아니라 겁먹지 않을 구조를 만들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뉴스가 무엇이든 시장이 무엇이든 결국 계좌를 살리는 건 구조입니다. QLD로 버티고 TQQQ로 점프하십시오. 그게 레버리지 장기 투자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